절대 밤에 이 자세로 주무시지 마세요. 뇌가 썩어갑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20년 연구 결과입니다. 한국인 60대 이상 10명 중 8명이 매일 밤 이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5년 안에 치매 위험이 2.7배 높아집니다.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도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 보다가 주무셨나요? 베개 없이 딱딱한 바닥에서 주무셨나요? 옆으로 누워서 새우처럼 웅크리고 주무셨나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저는 30년간 노인 건강을 연구해온 의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마음이 무너지는 병이 바로 치매입니다. 몸은 곁에 있는데 평생을 함께한 추억은 저 멀리 사라져가는 병이니까요.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5년 전까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알고 나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아끼던 환자분이 이 습관 때문에 쓰러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수 태진아 씨의 옥경이라는 노래 다들 아시죠? 그토록 사랑받던 노래의 주인공, 아내 이옥경 여사님이 지금 5년 넘게 치매로 투병 중이십니다. 남편인 태진아 씨가 지극정성으로 간병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가끔 남편인 태진아 씨를 알아보지 못하고 엄마라고 부를 때도 있다고 합니다. 밤에는 혹시나 아내가 다칠까봐 본인 손과 아내 손목에 끈을 묶고 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저는 이와 똑같은 풍경을 제 진료실에서 매일 봅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손을 붙잡고 누구세요? 라고 묻는 아내분. 그런 아내를 보며 말없이 눈물만 훔치는 남편분. 이것이 바로 치매라는 병의 가장 무서운 얼굴입니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전부입니다. 걸리고 나면 너무나 늦습니다. 오늘 제가 치매를 예방하는 진짜 비결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자는 자세의 함정, 뇌로 가는 수도관을 뚫는 방법, 뇌를 살리는 음식, 그리고 치매 오기 5년 전에 나타나는 경고 신호까지.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가난한 시절을 겪었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밥심으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60대가 넘으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뇌가 걱정됩니다. 대한치매학회 발표에 따르면 지금 대한민국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치매입니다. 80세가 넘으면 4명 중 1명이 치매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치매는 증상이 나타나기 15년에서 20년 전부터 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60대라면 이미 40대 때부터 뇌에 쓰이오기가 쌓이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생활 습관만 바꿔도 치매 위험을 4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 란셋 의학저널에 실린 논문입니다.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옆으로 자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을까요? 요즘 제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물어보십니다. 박사님, 치매 예방하려면 어떻게 자야 합니까? 유튜브 보니까 왼쪽으로 자야 뇌 쓰레기가 빠진다던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잠든 동안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뇌 청소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이 뇌 청소는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에서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가 함정입니다. 만약 옆으로 누우실 때 베개 높이가 너무 높거나 낮아서 목이 꺾인다면, 몸을 새우처럼 너무 웅크리다면, 다리를 불편하게 포개고 주무신다면, 밤새도록 목뼈와 오폭뼈가 뒤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 찌꺼기를 씻어내는 물길이 바로 척추를 따라서 흐릅니다. 밤새도록 등벽에 뒤틀려 있으면 그 뇌의 청소 물길이 꽉 막혀버립니다. 뇌 청소는커녕 오히려 뇌로 가는 혈액순환까지 방해해서 치매 위험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 중에 서울에 사시는 74세 박순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허리 협착이 있어서 20년을 옆으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박사님, 양쪽 어깨랑 고관절이 다 망가졌습니다. 이제 팔도 못 올리겠어요. 검사해봤더니 어깨 충돌 증후군에 고관절 염증까지 있었습니다. 20년간 옆으로 자면서 한쪽 어깨와 골반에 체중이 계속 실렸던 겁니다. 또 다른 분도 계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김영수 어르신입니다. 50년을 옆으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손이 저리고 두통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검사해봤더니 목뼈가 일자로 굳어버렸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눌려서 피가 제대로 안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옆으로 자는 자세의 함정입니다. 나는 편하니까 괜찮아 하고 수십 년을 잤는데 나도 모르게 어깨와 골반과 목이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는 자세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바로 뇌로 가는 수도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자세로 잠을 잔다 한들 뇌로 깨끗한 피와 산소를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 자체가 꽉 막혀버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청소를 하려면 일단 깨끗한 물이 콸콸 들어와야 하는데 뇌로 물이 들어가는 수도관 자체가 녹슬고 꽉 막혀버렸다면 청소고 뭐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수도관이 바로 우리 목입니다. 우리 뇌는 심장에서 뿜어주는 피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뇌는 욕심쟁이입니다. 우리 몸이 쓰는 산소의 20%를 혼자 다 씁니다. 피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피가 올라가는 그 유일한 길목인 목이 굽고 뻣뻣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정원 호스를 발로 꽉 밟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뇌로 피가 졸졸졸밖에 못 올라갑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목뼈가 일자로 굳은 사람은 정상인보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평균 30% 감소합니다. 피가 모자라면 뇌세포는 굶어 죽고 뇌 쓰레기는 치우지도 못하고 쌓여만 갑니다. 이게 바로 치매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 치매 걱정되시면 뇌만 보지 마시고 그 뇌로 피를 보내는 길목인 목부터 당장 펴셔야 합니다. 왜 목이 굽어질까요? 범인은 바로 나쁜 자세입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텔레비전 보시고 고개 푹 숙이고 스마트폰 들여다보시고 제일 나쁜 거, 밤에 잠 안 온다고 누워서 스마트폰 보는 거. 이런 자세들이 우리 골반을 비틀어지게 만들고 결국 우리 목뼈를 일자목, 거북목으로 굽고게 만듭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고개 숙이고 1시간 보면 목에 27kg의 압력이 가해집니다. 8살 어린이 몸무게가 목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목 건강 처방전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 따라하세요. 첫째, 구부정할 땐 무조건 일어나서 걸으세요. 앉아서 목 돌리고 어깨 주물어 봐야 그때뿐입니다. 아이고, 자세가 나빤토네 싶으면 무조건 일어나세요. 그리고 정수기 가서 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딱 10분만 걸어도 굽었던 허리와 목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둘째, 의자에 앉을 땐 엉덩이로 쭉 밀어 넣으세요. 허리 꼿꼿하게 세우려고 용쓰지 마세요. 그 대신에 엉덩이를 의자 등받이에 닿을 때까지 깊숙하게 밀어넣고 편하게 기대 앉으세요. 그것만 해도 허리와 목이 저절로 펴집니다. 셋째, 누워서 스마트폰 보는 것. 이건 최악의 습관입니다. 화면을 보려고 고개를 살짝 들거나 꺾는 그 자세가 뇌로 가는 수도관인 목을 밤새도록 짓누릅니다. 그리고 그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 불빛. 이게 우리 뇌를 지금은 낮이다 하고 속여서 잠자는 호르몬을 싹 멈추게 만듭니다.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진짜 현명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폰을 쓰셔야겠다면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바꾸세요. 뇌를 흥분시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뇌를 편안하게 하는 잔잔한 음악이나 차분한 명상 오디오를 트세요. 폰은 화면을 덮어서 저 멀리 두시고 어르신은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소리만 들으세요. 그것이야말로 목 건강도 지키고 뇌도 쉬게 하면서 잠도 솔솔 오게 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 중에 대구에 사시는 68세 이순희 할머니가 계십니다. 매일 밤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셨습니다. 목이 뻣뻣하고 두통이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오셨는데 목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잠도 훨씬 잘 온다고 하셨습니다. 자, 목도 뚫었습니다. 이제 그 수도관을 타고 흐르는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야겠죠? 결국 우리가 먹는 게 피가 되고 그 피가 뇌로 갑니다. 밥상이 바로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요. 유전자가 전혀 다른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살다가 남편이 치매에 걸리고 몇 년 뒤에 아내분도 똑같이 치매에 걸리는 경우를 봅니다. 유전자도 다른데 왜 그럴까요? 바로 수십 년간 같은 밥상에서 같은 음식을 나눠 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뇌를 살리는 최고의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식품의 왕, 바로 달걀입니다.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하셨죠? 이젠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달걀 한두 개 먹는 것은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달걀에는 기억을 붙잡아주는 힘, 바로 콜린이라는 성분이 듬뿍 들어있거든요. 이게 뇌세포를 튼튼하게 만들고 뇌를 쌩쌩하게 돌려줍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콜린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28% 낮았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 중에 광주에 사시는 72세 최영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요즘 머리가 자꾸 멍해요 하고 오셨습니다. 제가 매일 달걀 2개씩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석 달 후에 다시 오셨는데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손주 이름도 더 잘 기억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달걀 드실 때 꼭 토마토랑 같이 드세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라는 좋은 성분은 그냥 먹는 것보다 기름에 볶아 먹을 때 우리 몸에 10배 이상 흡수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 결과입니다. 오늘 저녁 토마토 달걀볶음,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뇌보약입니다. 두 번째, 보라색 과일입니다. 블루베리 좋다는 건 아는데 비싸서 망설여지시죠? 괜찮습니다. 비싼 생 블루베리 아니어도 됩니다. 오히려 냉동 블루베리가 영양가가 더 꽉 뭉쳐있을 때도 많습니다. 가격도 훨씬 싸고요. 냉동실에 한 봉지씩 꼭 쟁여두세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복분자도 참 좋아하시죠? 기운 없을 때 드시는 그 복분자가 사실은 뇌보약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뇌가 살짝 녹슬기 시작합니다. 그 녹을 닦아주는 게 바로 이 보라색 과일 속에 듬뿍 든 안토시아닌입니다. 영국 엑서터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매일 블루베리를 먹은 노인들은 12주 후에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블루베리의 짝꿍은 누굴까요? 바로 고구마입니다. 블루베리의 좋은 성분이랑 고구마의 비타민이 만나면 힘이 불끈불끈 솟아납니다. 둘 다 섬유질이 많아서 우리 장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뇌와 장은 아주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장 속에 착한 균들이 많아야 뇌도 건강하게 돌아갑니다. 장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합니다. 찐 고구마 1개에 블루베리 1줌. 이만한 보약 간식이 없습니다. 손주들 간식 주실 때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드세요. 세 번째,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이런 생선에는 오메가3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 위축 속도가 26% 느렸습니다. 뇌가 쪼그라드는 것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2-3번 덱푸른 생선 드세요. 비싼 연어 안 사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고등어, 삼치면 충분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 중에 인천에 사시는 75세 정순옥 할머니가 계십니다. 생선을 싫어하셔서 거의 안 드셨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만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고등어 조림으로요. 반년 후에 다시 오셨는데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뇌를 망가뜨리는 음식도 알아야겠죠? 첫째, 설탕입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뇌에 염증이 생깁니다. 미국 보스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설탕이 든 음료를 매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2.9배 높았습니다. 달달한 음료, 과자, 빵, 줄이셔야 합니다. 둘째,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가공육에는 질산염이라는 나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영국 리즈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매일 25g씩 먹은 사람은 치매 위험이 44% 높았습니다. 25g이면 베이컨 한 조각 정도입니다. 손주들 줄 때도 햄 대신 달걀 삶아서 주세요. 셋째, 과음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뇌가 쪼그라듭니다. 대한신경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알코올은 뇌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매일 소주 한 잔씩만 마셔도 뇌 위축이 빨라집니다.
술은 일주일에 한두 번, 한 잔 정도만 드세요. 자, 목도 뚫어 꺾고 피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생활 습관입니다. 뇌 건강 지키는 가장 쉬운 생활 습관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지런히 걸으세요. 치매 걸리는 가장 큰 이유가 안 움직여서입니다. 몸이 편해지니까 뇌도 같이 게을러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40% 낮았습니다. 하루에 20분씩만 걸으시면 됩니다. 힘들게 땀 뻘뻘 흘릴 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동네 한 바퀴 걸으세요. 그런데 걷기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단순히 피만 잘 돌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우리 허벅지 근육에서 뇌를 깨우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하고요. 그래서 걷기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겁니다. 근육이 보약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 중에 대전에 사시는 73세 김순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무릎이 아파서 집에만 계셨습니다. 기억력이 점점 나빠진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매일 10분씩만 걸으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아파트 복도라도 좋으니까요. 석 달 후에 다시 오셨는데 머리가 훨씬 맞았다고 하셨습니다. 무릎도 오히려 덜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소리내서 책 읽기. 아주 좋은 뇌 운동입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 입으로 소리내 읽으면 우리 귀도 같이 듣게 되잖아요. 일본 도호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소리내서 읽으면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함께 활성화되어서 뇌 운동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손주들한테 책 읽어주세요. 손주도 좋아하고 어르신 뇌도 좋아합니다. 일석이조입니다. 셋째, 안 쓰던 손 쓰기. 설거지할 때, 가방 들 때 일부러 안 쓰던 손도 써보세요. 뇌가 이게 웬일이야? 하고 깜짝 놀라면서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듭니다. 이게 뇌를 젊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넷째, 아침에 물 한 잔.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피가 끈적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시면 피가 묽어지면서 뇌로 잘 올라갑니다. 제가 아침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주 쉽습니다. 컵어 뜨거운 물을 반쯤 붓고 그 위에 찬물을 부으세요. 이렇게 섞으면 물이 컵 안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도 혈액포트 순환을 더 힘차게 시켜줍니다. 다섯째, 잠을 푹 주무세요. 잠이 보약이다. 치매에는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우리가 깊이 다섰을 때만 뇌가 쓰레기 대청소를 합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교 연구 결과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시간도 못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30% 높았습니다. 꼭 7시간 이상 푹 주무세요. 제가 깊은 잠 자는 비결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의 파란 불빛을 멀리하세요. 아까 현명한 방법 알려드렸죠? 그게 뇌를 속여서 잠자는 호르몬을 안 나오게 만들거든요.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꼭 끝내세요. 뇌 청소 기계는 우리 뱃속이 비어 있을 때 가장 잘 돌아갑니다. 아이고, 박사님, 밤에 너무 배고파서 잠이 안 와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굶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뇌 건강에 더 나쁩니다. 그럴 땐 뇌를 망가뜨리는 빵이나 과자 말고요. 제가 잠자로는 착한 간식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견과류 한 줌입니다.
호두나 아몬드 한 줌은 뇌를 편안하게 해주는 천연 신경 안정제입니다. 또 하나는 따뜻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잠을 도와주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살짝 돌려서 따뜻하게 드셔보세요. 속도 편하고 잠도 솔솔 오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트레스. 아까 제가 왼쪽으로 자야 한다는 스트레스가 오히려 뇌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우리 뇌의 기억 저장고를 직접 공격해서 뇌를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연구 결과입니다. 밤에 아이고, 나 왼쪽으로 자야 하는데 하고 애쓰지 마세요. 그것보다 그냥 마음 편하게 푹 주무시는 게 뇌 건강에 100배는 더 좋습니다. 여섯째, 뇌를 심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뇌도 안 쓰면 녹이 습니다. 뇌를 계속 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끔은 내비게이션 끄고 옛날 기억 더듬어 길도 찾아가 보시고, 시장 가서 물건값 암산도 해보시고, 친한 친구 전화번호 한두 개쯤은 외워보는 연습도 해보세요. 밤에는 오늘 하루 뭘 했는지 간단히 적어보는 일기도 아주 좋습니다. 손주들이랑 화투나 카드게임도 좋습니다. 이기려고 머리 쓰는 게 뇌 운동입니다. 자, 이제 자는 자세와 잠자리의 진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허리 아플 땐 딱딱대퍼해서 자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젠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 척추는 일자가 아니라 목과 허리가 쏙 들어간 S자 모양입니다. 그런데 딱딱한 바닥이나 돌침대에 누우시면 그 굴곡을 받쳐주지 못하고 척추가 억지로 펴지게 됩니다. 대한척추외과학회 발표에 따르면 너무 딱딱한 바닥에서 자면 밤새도록 척추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오히려 척추의 S자 굴곡을 편안하게 받쳐주는 적당한 쿠션이 있는 침대가 낫습니다. 물론 너무 푹신해서 엉덩이가 푹 꺼지는 침대는 안 됩니다. 그럼 침대에서 어떻게 자야 할까요? 첫째, 최악의 자세는 무조건 피하세요. 바로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숨을 쉬어야 하니까 밤새도록 고개를 옆으로 꺾고 주무시게 되죠? 이건 뇌로 가는 수도관인 목을 스스로 꽉 잠그는 것과 똑같습니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발표에 따르면 엎드려 자는 자세는 목뼈 건강에 가장 나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둘째, 최고의 자세는 바로 똑바로 눕는 것입니다. 척추가 가장 편안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냥 누우시면 안 되고 척추의 빈틈을 메꿔줘야 합니다. 베개는 머리만 받치는 넓적한 베개 말고요. 목에 굴곡을 받쳐주는 목베개가 좋습니다. 가운데는 낮고 양옆은 살짝 높은 베개도 좋습니다. 허리. 똑바로 누우면 허리 밑이 예쁘죠? 그 틈에 수건을 돌돌 말아서 쏙 받쳐주세요. 무릎. 무릎 밑에도 낮은 쿠션을 하나 받쳐주세요. 이렇게 세 군데만 받쳐주면 척추가 완벽한 S자 모양으로 밤새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 중에 서울에 사시는 69세 박영희 할머니가 계십니다. 딱딱한 온돌 바닥에서 20년을 주무셨습니다. 아침마다 허리가 뻣뻣하고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수건으로 허리 받치고 무릎 밑에 쿠션 놓고 주무시라고요. 한 달 후에 다시 오셨는데 아침에 허리가 훨씬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잠도 더 깊이 잔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박사님, 저는 허리가 아파서 똑바로 못 자요 하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아픈데 억지로 똑바로 자는 게 스트레스 받고 더 나쁩니다. 그런 분들은 옆으로 주무시되 이 두 가지만
꼭 지켜주세요. 높은 베개. 아까 50년 옆으로 잤더니 어깨 고관절 망가졌다는 분 사연 기억나시죠? 그게 다 베개가 낮아서 어깨가 눌려서 그런 겁니다. 옆으로 잘 때는 내 어깨 높이만큼 높은 베개를 베서 목과 척추가 꺾이지 않고 일직선이 되게 만드셔야 합니다. 무릎 쿠션.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자면 위에 있는 다리 무게 때문에 골반이 뒤틀립니다. 반드시 양 무릎 사이에 쿠션이나 이불을 끼우고 주무세요. 골반이 뒤틀리는 걸 막아줘서 정말 편안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어떤 예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바로 초기 발견입니다. 치매가 오기 훨씬 전부터 우리 몸이 나 좀 이상해요 하고 보내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걸 빨리 알아채셔야 합니다. 첫째, 냄새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할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박사님, 예전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만 맡아도 침이 고였는데 요즘엔 통 모르겠어요. 특히 향긋한 비누 냄새나 음식 냄새를 잘 구별 못하게 되는 것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후각이 떨어지는 것은 치매가 오기 약 5년 전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맛입니다. 요즘 내가 만든 김치찌개가 왜 이렇게 싱겁지? 통 입맛이 없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음식간을 잘 못 맞추거나 예전엔 맛있던 음식이 밍밍하게 느껴지거나 신맛, 단맛 구별이 잘 안 된다면 이것도 치매가 오기 약 3년 전부터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걸음걸이입니다. 예전엔 성큼성큼 잘 걸었는데 요즘엔 나도 모르게 발을 질질 끌거나 보폭이 좁아지거나 뒤뚱거리며 균형 잡기가 어렵다면 이건 단순히 다리 힘이 빠진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걸음걸이 변화는 뇌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말귀입니다. 보청기를 껴도 뭐라고? 하고 자꾸 되묻거나 여러 사람이 말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거나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이것도 단순히 귀가 나빠진 게 아니라 뇌의 이해 능력이 떨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들이 바로 뇌 청소 물길이 막히고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하다는 비상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깜빡깜빡하는 것과 진짜 치매 신호는 다릅니다. 제가 그 차이를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단순 건망증은 어떤 일의 자세한 부분을 잠깐 잊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점심때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반찬이 뭐였더라? 하고 기억이 안 나는 거죠. 하지만 누가 계란말이 드셨잖아요 하고 힌트를 주면 아, 맞다 하고 금방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아이고, 내가 왜 이걸 잊었지? 하고 답답해하죠. 이런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치매 초기 신호는 좀 다릅니다. 자세한 부분을 잊는 게 아니라 그 일 자체를 통째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오늘 점심을 먹었나? 하고 식사 자체를 기억 못하는 거죠. 힌트를 줘도 내가 언제? 하고 전혀 기억을 못하거나 심지어 나 그런 적 없는데? 하고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본인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발견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제가 정말 희망적인 소식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라고 해서 다 똑같은 치매가 아닙니다. 대한치매학회 발표에 따르면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80가지도 넘습니다.
그중에는 원인을 찾아서 잘 치료하면 치매 증상이 싹 사라지는, 즉 완치될 수 있는 경우도 10명 중 1~2명은 됩니다. 갑상선 문제, 비타민 B12 부족, 우울증 때문에 치매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건 치료하면 좋아집니다. 그러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 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빨리 발견하면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치매는 3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빠지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 신호를 빨리 알아채고 나 검사 한번 받아보려네? 하고 병원에 가는 것. 빨리 검사받고 빨리 약을 챙겨 먹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어떤 예방법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초반에 말씀드렸던 가수 태진아 씨. 그 지극한 정성으로 간병하시니 최근 옥경이 여사님의 치매 진행이 멈췄다는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외면이 아닌 관심과 빠른 대처에서 시작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꼭 병원 가세요.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뇌로 가는 수도관, 구부정한 목부터 펴기, 누워서 스마트폰 보지 마세요. 둘째, 뇌를 살리는 밥상, 달걀, 토마토, 등푸른 생선, 냉동 블루베리, 고구마. 셋째, 뇌를 망가뜨리는 음식, 설탕, 가공육, 과음 줄이기. 넷째, 뇌가 좋아하는 습관, 부지런히 걷고, 소리내 읽고, 아침에 물 한 잔, 7시간 이상 푹 자기. 다섯째, 잠자리 점검하기. 딱딱한 바닥보다 적당한 쿠션 있는 침대. 똑바로 누워 허리와 무릎 받쳐주기. 옆으로 살 땐 높은 베개와 무릎 쿠션 꼭 쓰기. 여섯째, 초기 발견. 냄새, 맛, 걸음걸이, 맑기. 이상하면 바로 병원 가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100세, 120세까지 맑고 총명한 정신으로 행복하게 웃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 혼자만 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